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테러방지법 1호 국회의원. 아니다.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1호 국회의원. 아쉽게 순천에서 고배를 마셨어요. 네. 정말 저희가 손에 땀을 주면서 현장을 지켜봤는데요. 하여튼 꼭 모시고 싶었습니다. 김광진 의원님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예. 네. 아이고. 이렇게 빨리 돌아올 줄 몰랐네요. 그래도 한 3주는 후에 돌아올 줄 알았는데. 예. 예. 저희가 이제 순천 일정을 막 짜고 있었는데 예. 예, 순천에서 어떻게 하면 더 동네 한 바퀴를 멋지게 돌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순천 동네 한 바퀴 오세요. 아니 그럼요. 예. 가야긴 가야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났어요? 이게 봤더니 여론조사 경선에 문제가 있다, 허점이 있다 이런 비판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뭐 근데 저는 허점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 정도는 가장 객관적인 것 같고 네. 다만 일정 정도의 비율은 네네. 당원들에게 투표권을 좀 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실제 뭐 저는 당원 투표를 하면 좀 더 불리할 수 있는데 지역 선거에서는 전국 선거는 모르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당이라고 하는 것이 당원이 주인되는 기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제도상 네. 당원 투표와 안심번호 추출되는 사람을 이중 투표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네. 이것이 조금 보완이 되면 당원 투표의 비율도 어느 네, 정도 네. 확보를 해야 정당의 모습이 갖춰지지 않겠냐 이렇게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안심번호 안심할 만하다. 저는 뭐 그래도 어쨌든 민의를 네. 가장 많이 대변할 수 있는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여러 허점이 있다 이런 탈락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의원님은 또 그러니까 굉장히 객관적이게 보이네요. 네. 그동안에는 저희가 뭐 좀 의원님 앞에 뭘 좀 놓으려 그러면 선거법 때문에 안 돼요. 저 앞에 광고 많이 안 돼요. 막 이러셨거든요. 근데 네. 오늘은 다 끝났으니까 다 가져오세요. 저 이제 광고해도 됩니다. 막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인데 네. 사람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고.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많이 느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원래 제가 그래도 거의 한 1년 가까이 여기를 그럼요. 왔는데 네. 항상 장 기자님이 앞에 나와서 오셨냐고 이렇게 네. 맞이해 주셨거든요. 같이 들어가자고 네, 스튜디오에. 네. 근데 오늘 처음으로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안에 혼자 계시면서 네. 들어오세요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아니, 그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지금 그 정봉주 의원 8시에 인터뷰를 했고요. 이어서 김홍걸 예. 당 항상 국민통합위원장 그동안도 하고요. 앞에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랬어요? 예. 아니요, 근데 잠깐 예. 숨 쉴 틈이 있었는데 네. 오늘은 정말 어제 중앙위 그리고 또 발표된 비례대표 명단이 예. 너무 충격적이어서 도처에서 막 그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많았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다 수렴은 못하고 그 중에서 김홍걸 위원장하고 예. 정봉주 의원 두 분만 이제 모셨는데요. 예. 예정되지 않은 인터뷰들을 밤중에 막 엮어서 하다 보니까 저도 정신이 없고 그런 측면이 좀 예,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는 제가 맘 놓고 광고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막가산삼 많이 구매하시고요. 풍무양꼬치 네. 애용해 주시고 또 그러니까요. 우리 군불 침대인가요? 군불 침대. 예, 군불 침대 언제 군불, 갑니까? 그 저희가 지난주에 의원님 그 경선 중에 예. 저희가 경제부장 김종철 경제부장하고 다녀왔는데요. 예. 그 사이에 저희가 사실 군불 침대 하나도 안 팔렸다 그래서 너무 아이고. 걱정이 돼서 갔었는데 예. 그 사이에 몇 대가 팔렸고요. 예. 그리고 울산에 계신 약사님 누구십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2대를 그 사기로 하셨다고 하고요. 미국 뉴욕에서도 예. 사러 오시겠다는 분이 계시답니다. 아유, 캐나다에서도 주문 주신 분 제가 계시고요. 의원 이제 떨어지고 가장 걱정되는 게 뭐 네. 먹고 살까 이건데 네. 앞으로 저도 홈쇼핑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홈쇼핑? 홈쇼핑. 인터넷 홈쇼핑? 예, 인터넷 홈쇼핑. 아, 좋아요. 예, 아프리카 TV로 하는 홈쇼핑. 그러니까요. 여러분 인터넷- 많이 좀 애용해 주세요. 예. 예, 인터넷 홈쇼핑. 빨리 방송팀이 꽃배달 빨리 배달해 주세요. 제가 꽃배달 꽃배달. 시켜놨어요. 맞아요. 빨리 오라고 꽃배달. 예, 하세요. 오라고 예. 해주세요. 지금 여러분 어디서 보고 계십니까? 출석 체크 바로 네. 들어갑니다. 보고 계신 곳 알려주시고요. 오늘 그곳 날씨 어떤지 궁금해요. 우리 의원님하고 함께 인터뷰하는 동안 의견 주시면 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신 지 얼마 저희가 지금 6분 17초 지나고 있는데요. 아이고 김광진 의원 오셨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광진 의원님 반갑습니다. 하이루 크크
웰컴백 크크 이런 분 계시고요. 네. 아이고 3% 남짓한 차이로 경선 패배한 것도 대단합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보궐선거도 있어요. 보궐선거. 네. 보궐선거도 매번 있습니다. 이런. 보궐선거 나가려면 지도부랑 좀 친해야 되는데 제가 지도부랑 별로 친하지 않아가지고. 그러게 걱정이에요. 예. 김광진 의원님 응원했었는데 아쉬움이 큽니다. 아유 제가 실시간으로 막 댓글이 달려가지고 이걸 막 넘어가고 있어서 예. 다 못 읽고 있어요. 다음을 준비하는 모습 늘 성실하시고 노력하시는 모습 기대합니다. 중3 딸내미가 의원님 광팬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아 군불 침대에 누워서 눕방 한번 합시다. 김 의원님이 마카산삼 홍보하시니 약발이 확 좋을 것 같네요. 예. 사무실입니다. 집이에요. 김광진 의원님 너무 아쉬워요. 의원님 힘냅시다. 예, 이런 화이팅! 의견. 네, 제발 지도부 좀 말려주세요. 네, 사실 오늘 어려운 무거운 얘기 하려고 제가 마음 먹고 왔는데 네. 네, 이렇게 시작은- 환호하는 열렬한 네. 댓글 속에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정봉주 전 의원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말 그 참담한 심경, 저는 정봉주 의원 그렇게 화내는 거 처음 들어봤거든요. 제가 질문을 못했어요. 30분 동안. 와, 쭉 얘기를 하셨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민주정당 60년 역사에서 이런 적은 없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당이 혹시 무너질까봐 어렵게 모셔온 분이라서 뭐 독선적이고 민주주의를 반한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냥 참고 견디었다. 선거를 위해서 당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손을 놨다. 우리는 솔로몬의 재판에서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손을 놨던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에 안 드니까 당을 떠나겠다. 비례대표 순번 조정 없다. 이러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그럴 거면 그냥 가셔라. 떠나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격하게 분노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의원님 어제 봤더니 중앙위원회에서 계속 발언 신청했는데 예. 안 됐어요. 예? 비공개론 했습니다. 비공개론 예, 하셨어요? 비공개로 했던 얘기 오늘 팟짱에서 시원하게 공개 한번 해주세요. 예. 예. 뭐 사실 그동안 페이스북 통해서 거의 다 이제 얘기를 드렸던 말이긴 한데 정봉주 의원과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당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당명에 민주를 엿고 있는 당 아니겠습니까? 네. 최소한의 민주성이라고 하는 것, 그 민주적 절차와 적법성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번 중앙위원회에 올라온 안건이라고 하는 것은 네. 내용 자체도 문제입니다만 형식과 절차에 있어서 명백하게 당원 당규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를 먼저 좀 드렸던 거고요. 그걸 좀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네. 일단 뭐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의 면면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건 저희가 공심위가 아니니까 지금 당장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는 저희 당원 당규에 비례 순번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투표를 하겠다라고 소집을 했는데 네. 갑자기 생뚱맞게 A블럭, B블럭, C블럭이라고 하는 것을 선정한 거죠. 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11번부터 20번까지, 21번부터 30번까지 이렇게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1번부터 10번까지의 순번을 정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 당에서 지금.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군소 정당 같은 경우는 10번이라고 할지라도 1, 2, 3번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할 수 있겠지만 네. 사실 저희는 뭐 지금 15번까지를 안정권으로 보는데 네. 뭐 13번 정도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된다고 보고 네. 그 뒷부분이 이제 좀 순번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비대위에서 1번부터 10번까지를 아예 정해가지고 와버리면 네.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중앙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죠. 권한 그리고 침해. 그렇게 블럭을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천 무효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 네. 두 번째는 비례대표의 원 취지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지역구에서 당선될 수 없는 분들 네. 그리고 지역구에서 당선되더라도 전국적인 상황에서 네. 당의 뜻을 받아들이고 또 전국적 지지자들을 확산시키고 네. 당의 외연을 확대시키면서도 당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마련하는 것이 비례대표인 것인데 그렇죠. 지금 이 상황들로 봤을 때 보면 저희가 그래서 지금 당원 단계에 명시하고 있는 것이 네. 청년, 여성, 노동, 장애인, 당직자, 그리고 지역 배분, 지역 안배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략 지역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네. 지금 이제 노동과 청년 이 네. 부분은
당헌 105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헌 105조 2항에 상위 규정을 제외하더라도 노동과 청년에 있어서는 네. 각 전국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노동위원회와 청년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네. 그리고 남녀 각 1인씩 2인을 당선 안정권에 우선 배분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당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법률로 보면 네. 헌법이 있고 일반 법률이 있고 그렇죠. 뭐 규정이 있고 이렇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정당도 마찬가지인데 헌법과 동일한 당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일반 법률과 같은 당규라고 하는 것이 네. 있고 또 법규 같은 시행세칙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비대위나 공심위에는 그리고 뭐 이곳에는 혁신안이나 네. 아니면 당규나 이런 것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위임해 드렸습니다. 네네. 그런데 당헌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하지 않았어요. 네. 그 권한은 전당대회에만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규까지를 어떻게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뭐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인정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네. 당헌에 위배되는 것은 명백하게 위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과 노동 분야만 가지고 보더라도 네. 현재 명백하게 위반을 하고 있죠. 노동은 그래도 전국 선거를 치렀습니다. 전국 노동위원회에서 선거를 했는데 남성은 10번 이내로 그 소위 말한 A 블럭에 지금 집어넣어 놨고요. 이용도 네. 최고위원을. 네. 여성은 B 블럭에 투표해라 이렇게 지금 해놓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조차도 이해될 수가 없는 것이고 네. 더 심한 남녀 거는 차별입니까? 더 심한 건 청년 분야인데 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청년 비례를 공심위가 청년 비례 취지 자체를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하고 제도를 아주 무력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 이 제도가 지금 이렇게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은 공심위가 100% 직무유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네. 지금 언론 등을 통해서 공심위원장이 출마했던 사람들 그리고 청년 비례로 나왔던 사람들에게 명예훼손에 가까운 얘기들을 계속 하고 계세요. 자질이 부족하지 않느니 뭐 심지어는 저보고도 뭐 인성을 기본을 갖춰야 된다. 네. 구태 정치를 그만둬라. 뭐 이제 이렇게까지 언론에 나와서 지금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계신데 구태 정치라는 말이 참 특이했어요. 예, 제가 뭐 젊은 의원이어서 네. 너무 나대지 말아라. 이런 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치를 그 사람이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절 보고 구태 정치를 그만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좀 납득할 수가 없는 말이고요. 국민들이 의아해했어요 그 발언에 예. 대해서.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출마한 분들의 면면이 그래도 그 나이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고 국회의원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지금 22분에 대해서도 네. 면접을 봐봤더니 자질이 다 의심스러운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평가였으면 서류 심사 다 떨어뜨리죠. 왜 그걸 진도를 나갔습니까? 그 자체도 스스로가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지금 거짓말하고 계신데 네. 새누리당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최종에 올랐던 김규환 후보를 강제 사퇴시킨 것이다 지금 이렇게 발표하고 네, 있어요. 그래요. 근데 김규환 후보는 지금 그 인터뷰를 할 때 네. 자기는 이미 홍장선 위원장의 비서였다는 것을 말했고 네. 또 새누리당의 어떤 의원을 모셨다는 것을 면접 때 얘기를 했다. 이미 면접 때. 면접 때 네.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면접 때 심사위원들이 그걸 듣고도 통과를 시켰던 거예요. 근데 언론에는 문제가 터지니까 네. 그것을 후보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자격을 박탈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앞뒤가 다른 설명이군요. 그렇죠. 네.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예. 공심위가 거짓말을. 거짓말을 하면서 그 후보에게 이 책임을 다 지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건 명백하게 잘못입니다. 제가 국방에 4년 하면서 네. 가장 뼈저리게 안타까워했던 것이 뭐냐면 군 의문사 문제 중에 군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이 규정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본인의 귀책 사유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지휘관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군대의 모든 사망 사고와 의문사가 살아있는 지휘관들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려고 죽은 사람을 이 원래 정신병자 만들고 문제 인간을 만들고 사회적 문제아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군이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인데 그 모습을 여실하게 지금 이 청년 비례 모습에서 보는 거예요. 귀책 사유는 명백하게 공심위에 있습니다. 공심위가 잘못했기 때문에
4년 전에 그렇게 인기 없었던 청년 비례라고 하는 것이 뭔지도 몰랐던 4년 전에도 네. 380명이 지원했어요. 근데 이번에 22명 지원한 거 아닙니까? 훨씬 줄어든 거네요. 그죠? 우선. 훨씬 줄어들게 만들었어요. 왜냐? 청년 비례라고 하는 것이 네. 대한민국의 헬조선, 네. 그다음에 뭐 금수저 뭐 이런 논쟁에서 금수저. 3%, 5%를 넘어서서 당사자 정치를 펼쳐봐라. 스토리보다 스펙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당이 증명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대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에서 4년제 국립대학 나오고 한 번도 서울에서 뭐 대기업 다니지 않았고 의사, 변호사 자격증 없는 저 같은 인간도 국회의원 생활하는 것도 문제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 선거를 이 비례대표는 그 취지 자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반 비례대표 공모하는 것과 동일하게 원서 접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대학 교수분들이나 뭐 환경단체 대표자들이나 네. 뭐 이런 분들 공모하는 것과 동일하게 자체 경선, 청년위원회에서의 자체 경선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네. 동일하게 뽑아서 그냥 젊은 사람 하나 비례로 주는 게 청년 비례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게요. 이 당이 그 지난 4년에 비해서 좀 진일보한 발전된 형태의 청년 비례, 그래도 그때는 슈퍼스타 K 방식으로 4년 전에 했었는데 예. 그리고 이번에는 더 발전된 민주적인 모델이 나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토론회조차 한 번도 못 했잖아요. 토론회조차 한 번 네. 없었고 토론조차 한 번 없었고 예, 최종 심의 오른 사람 뭐 마지막 1분 토론조차도 1분 정견 발표조차도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민주정당에서 어떤 국회의원 후보를 정하는데 토론조차 하지 않고 4년 전에 제가 딱 이 자리에서 토론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네, 저희가 주최해서 했었어요. 또 토론회를 예. 저희가 했었거든요. 예, 예, 맞아요. 딱 제가 이 자리에 앉았었는데 네, 그때 네, 예. 그런 정도의 고민과 생각도 없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반 접수하는데 무조건 100만 원씩 다 받아서 돈을 예, 돈 100만 원씩 다 접수한다라고 네. 하고 서류에 써져 있기를 최종 후보가 경선에 참여하면 네. 경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청년 당원이 8만 명 가까이 됩니다. 네. ARS 돌리면 네. 몇 천만 원 들어요. 네. 제가 이번에 순천 지역에서 경선할 때 1,500만 원 냈거든요. 후보가 둘이니까. 네. 제가 물어봤더니 네. 최종 4인에 올랐던 분들에게 네. 경선 비용 얼마 내라고 하더니 1,200만 원씩 준비하라고 연락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청년 비례 후보 청년 비례 후보자들에게. 그게 어떻게 이게 공당이 1년에 150억씩 정당 보조금을 받아가는 정당이 할 얘기입니까? 청년들에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1,200만 원을 내라는 거죠. 처음에 심사하는데 100만 원씩 내고 네. 그렇게 해서 22명이 100만 원씩 내고 낸 거예요. 한 거 아닙니까? 2,200을 냈어요. 2,200을 냈죠. 네. 그러고는 이 서류 심사로 9명 남기고 나머지 사람은 네. 100만 원 면접도 못 보고 서류 심사하는데 100만 원 날라간 거예요. 면접관들 얼굴 한 번은 못 본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러면서 청년한테 표 달라고. 청년을 위한 정당이다. 20대 지지를 받는 정당이다. 헬조선 타파하겠다. 흑수저 없애겠다. 비정규직 철폐하고 알바들 권리 지켜주겠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가 국민들에게 전국을 다니면서 그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당의 청년 당원들을 설득해내지 못하는데. 아유, 저희 오늘 팟짱이요. 정말 분노데이인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정봉주 의원 또 김홍걸 위원장 또 우리 김광진 의원님의 이어지기까지 정말 그 얼토당토 않은 정말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더불어민주당 안에 벌어지고 있는데요. 김종인 대표 체제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물론 비례대표를 하다 보면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죠. 저도 4년 전에 최고위원을 하면서 중앙선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네. 비례대표 심의하는 과정들의 면면을 봤습니다. 말 그대로 막 책상 던지고 막 하는 그 상황까지도 보고 네. 뭘 했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후보의 면면이 각자 스토리가 있죠. 감동이 있습니다. 그럼요. 근데 지금 후보의 면면이 네. 실제 그런가라고 하면 별로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또 지금 공심에 제가 너무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네.
후보 명단이 발표되자마자 두세 시간 만에 언론에 각각의 후보들의 뭐 논문 표절 문제니 뭐 군 출신은 방산 비리 관련한 문제니 18대 대선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를 하고 네. 뭐 문제는 종북이다 말씀을 하신 분이 있고 네. 노무현 대통령은 뭐 자살로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말씀하신 분이 있고 하는 것이 두세 시간이 뭐예요? 한두 시간도 안 한두 돼서 시간 안에 다 나왔죠, 언론에. 다 언론에 공개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공심위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공심위가 그것을 걸러줘야죠. 네. 자, 지금 저희 앞선 인터뷰,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 인터뷰에 따르면, 공관위에서 채 보지 못했던 후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의사회 서울시 지부장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제 발표면 그제 통보를 받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관위에서 검토할 시간조차 없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비례공천은 김종인 대표의 사천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 당이요 그동안 유능한 경제 정당을 표방했었고 그리고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경제 전문가들을 비례대표에 전면 포진시킨다라는 주장 제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희 보기에는 양향자 삼성전자 상무의 경우에도 그런 분이 들어가나 뭐 또 주진영 전 사장이 들어가나 뭐 어떤 교수들이 들어갈까 경제학자들 누가 들어가나 뭐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분들이 포함이 안 됐어요. 그리고 기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새누리당 근방에 있거나 새누리당 입장을 그 대변해왔던 분들이 대거 포진이 돼서 이 비례공천의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설왕설래 어제 했었거든요. 의원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좀 일단 납득되기 어려운 분들이 많고 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사실 비례대표가 당의 얼굴로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인데 네. 선거 국면에서뿐만 아니라 4년 내내 당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지역구 의원들은 전국 단위의 상황이나 네. 아니면 정파적인 문제가 생기더라도 네. 지역의 또 이익을 또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는 입장들이 있는 분들이지만 네. 비례대표는 어쨌든 당의 목소리를 대신해주는 각각의 분야에서 하는 것인데 네. 실제 그렇게 지금 될 것인지 이분들의 성향이 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이 초래되는 거예요. 당의 정체성에 전혀 맞지 않는 분들이 와서 이 당을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할까? 예. 이것도 사실 의문이죠. 예를 들어 저도 네. 국방위를 해보는데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국방위를 하는데 뭐 이 북한 선제 공격하자 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면 어떻게 네. 되겠어요? 우리 당의 의원이 네, 네. 응? 이 개성공단 폐쇄 잘한 일이다. 군사적 조치를 강하게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고 네. 그렇지 않으면 종북이다. 이런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박정환 전 공군 참모총장의 경우에 그런 얘기를 뭐 아들 문제는 그 예, 비리 논외로 방위산업체 치더라도, 뭐 그거는 예. 논외로 친다. 그건 뭐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 일단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2012년 대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를 종북이라고 비판했던 예.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4 남북 공동선언. 이것은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를테면은 굉장히 큰 업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것은 그 북한의 NLL 무실화 전략의 일환이다. 뭐 무력화 전략의 일환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18대 대선 당시에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수호하고 자유주의 가치관과 투철한 안보관을 갖는 후보는 박근혜 후보뿐이다.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 네. 거예요. 그 서명에 서명하셨죠. 그렇죠. 예. 그런 서명에 함께 했던 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연 당원과 지지자들이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예.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개인적으로 이런 그 워낙 그 군 장성들을 많이 만나 보셨기 때문에 예. 잘 평소에 알고 지내던 분이신가요, 일단 김종원? 잘 모르는 분이고요. 예. 실제로 이제 그 전에 저희가 백군기 의원이 비례대표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분을 컷오프 시켰어요. 네. 사실은 그러면서 군에 대한 지지가 많이 빠지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우리 측 지지자의 군인들은 지금 다 빠져나가는 상황이 초래될 겁니다. 예? 잘하고 있었던 사람도 쳐내고 영입해 온 사람은 우리 측 지지자가 아니고 네. 뭐 한 거니까 지금 이런 것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에 심각하게
당이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냥 사성장관 하나 데리고 오면 모시고 오면 네. 다 해결된다 이렇지 않아요. 그렇게 치면 어버이연합 대표 모시고 오죠. 그런다고 해결됩니까? 어버이연합 대표? 예. 이렇게.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 정책상에 맞고 네. 우리의 목소리를 더 크게 더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죠. 네. 자, 그 비례대표 공천에 오른 분들 제외하더라도 제일 크게 논란이 되는 점이 그 김종인 대표의 그 셀프 공천 문제예요. 의원님께서 셀프 공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화제의 단어를 딱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그 민망한 공천으로 저희는 좀 보이거든요.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당규상에는 네. 대표가 당선 안정권의 20%까지는 전략 공천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번에 15번까지를 안정권으로 말했기 때문에 네. 20%니까 3명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1번, 2번, 6번을 본인이 지명하셨어요. 네. 3명을 지정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본인을 셀프 전략 공천하신 거예요. 그것도 남자 1번으로. 남자 1번. 네. 네. 근데 한 3, 4일 전까지 언론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분이? 비례대표는 추워도 생각이 없다. 고민 중이다도 아니었어요. 내가 뭐 그런 자리를 탐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라고도 아니었어요. 추워도 생각이 없다. 사흘 사이에 생각이 바뀌었나요? 그런데 공심위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영희 의원님하고도 뭐 얘기 나누고 뭐 하면서 비례 2번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네. 하는데 김영희 설마 그럴 일이 있겠냐. 설일 뿐이다. 네. 아니다. 뭐 이렇게 저랑 얘기를 주고받기도 하셨어요. 근데 그 설마가 진실이 돼버린 거죠. 근데 저희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을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 김종인 대표의 비례대표 2번설은 그 김종인 대표 온 초기에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돌았던 얘기예요. 기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그 비대위 위원장으로 선임되고 나서 했던 첫 번째 인터뷰에서 내 나이가 77이고 뭐 그런데 관심이 없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일축이 됐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분 오자마자부터 이제 그 얘기가 계속 있었던 거고요. 여하튼 어찌됐든 이번에 2번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이제 기자들한테 하는 얘기는 2번이나 12번, 뭐 12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12번이나 2번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 어차피 당선권 안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지도자라고 네. 하면 17번 정도 우리가 15번까지가 안정권이라고 하니까 네. 17번 정도를 선언하고 16번이나 18번. 예. 선언하고 내가 이까지 당선될 수 있도록 당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네. 본인 스스로가 확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드시면 네.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라도 당에 투표해 달라. 17번 만들어 달라. 네. 라고 선언하셔야죠. 네. 실제 저희가 역대 선거 때의 상황을 봤더니 지난 친박연대가 나왔던 서청원 네, 서청원 대표. 대표를 제외하고는 서청원 대표가 유일하죠. 본인을 제일 최우선 순번에 배정했던 것은 서청원 대표가 유일한 분이니까 지금 서청원 대표하고 동급으로 지금 이번 비례 발표를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진짜 좀 저희가 생각하는 정치의 모습과는 너무 동떨어졌다. 네. 응?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한 당내 여론이 막 부글부글한 상황인데 차라리 저를 17번 주세요. 제가 이 당 투표를 모아가지고 17번 당선될게요. 17번 17번 아유. 당선되시겠대요 지금. 예? 진짜 아니 그런 열의가 있어야 전국을 다니면서 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자, 지금 주사위는 던져진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정장선 총무본부장은 지금 당무 거부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것에는 비판이라는 것이 반대하는 사람에 대한 비판입니까? 아니요. 그 이번 셀프 2번에 대한 셀프 비판입니까? 공천에 대한 비판이죠. 뭐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당 내분이라고 해야 됩니까? 심각한 지경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중앙위가 오후 3시 반에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 내용을 좀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앞서 당명에 민주가 들어간 당이다. 따라서 민주적인 절차, 적법성, 형식과 절차, 우린 굉장히 중요한데 당원 당규에 위배된 것이다. 이런 입장을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열리는 중앙위에서 이 내용 전체가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일단 셀프 2번 네. 이것은 당원 당규상 막을 수는 없습니다. 셀프 2번은 못 예, 막는다. 셀프 2번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본인의 정치적 도의를 가지고 판단하셔야 되는 것인데 네. 지금 뭐 물러날 생각이 없다 음. 라고 하시고 네. 비례 순번을 조정하면 뭐 결단하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네. 오늘 중앙위에 오지도 않겠다 뭐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어제 중앙위도 사실 진짜 저 화나는 것이 네. 중앙위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었어요. 중간에 가버리셨죠. 그리고는 다른 후보 개소식장에 가서 사진을 찍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후보였어요? 김병관 아, 후보. 예. 중앙위 전국의 선거를 다 치르는 중앙위원들이 400 몇 명인데 그 중에 한 280명 오셨어요. 네. 근데 현역 국회의원들, 지자체장들 뭐 이런 지역위원장들이시니까 다 선거를 전국에 치르는 분들 아닙니까? 네. 그분들을 모아놓고 정회시켜놓고 네. 그렇게 가버려요 어떻게? 정회 시켜놓고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시 돌아오는 겁니까? 예?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어제 중앙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 셀프 네. 2번은 네. 규정상 본인이 불가능하고. 고수하면 네, 어쩔 수 있는 없고. 권한이니까 막을 수는 없고 네, 근데 A블럭, B블럭, C블럭을 치는 것 네. 이것은 아마 조정을 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도저히 규정화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조정을 할 것 같고 근데 지금 오늘 저희가 이제 듣는 얘기로는 네. 25번까지로 네. 이제 투표를 하자 이렇게 예. 하는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이제 후순위에 있는 분들은 억울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있어요. 네. 그래도 투표를 붙여달라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네. 또 25번까지를 현실적으로 투표를 하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서 그건 중앙위에서 어떻게 결정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예전처럼 중앙위 투표나 이런 게 없이 한다면 그냥 네. 발표해버려 끝난다면 상관이 없는데 네. 투표를 붙이려면 사실은 안건을 미리 공개를 해주는 것이 상식적이죠. 그래야 저희도 검증을 해보고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네. 할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면 저도 국방위를 4년 했는데 군 출신 이분에 대해서 군에 대한 평가는 어떤 건지 그때 지지선언을 했지만 그냥 참모총장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우세두세 하신 건지 네. 아니면 원래 사고가 그러신 건지 네. 파악해야 되는 것이고 네. 또 그분을 수행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모셨던 혹은 상관으로나 부하로 모셨던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을 쭉 검토해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참모총장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국정감사 때 답변들이 다 속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가 검색해 보고 몇 가지 키워드로 찾아보면 네. 예를 들면 2010년, 12년 뭐 이런 시절이니까 MB 때 롯데월드 이런 것들에 대한 입장은 뭐였는지 네. 뭐 그다음에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것이었는지 네.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키워드로 국회 속기록 검색해 보면 다 나오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서 또 저희가 중앙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객관적인 자료들을 보여드릴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전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실제 뭐 농어민위원회 여기서도 전국 단위 선거를 했습니다. 농어민 네. 전체가 선거를 해가지고 뽑았는데 30번 후로 배정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예, 이런 것들도 소위 말한 을지로위원회에서 추천한 분들도 지금 다 소순위로 밀려버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당의 지향과 정체성이 당의 뭐냐 지향이 이거죠. 전혀 어디로 네. 가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비례대표 공천 지난 시기 소위 이제 진보 정당의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어디서도 대변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돼서 그분들의 역할을 좀 그분들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좀 대변하는 그런 대변자 역할을 해왔던 게 사실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당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또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뭐 인기인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을 좀 모셔서 하는 거였는데 이번엔 전혀 그러니까 예. 기자들 표현으로 그래요. 다들 듣보잡이야. 어디 있던 사람들이야. 뭐 하던 사람이야. 이렇게 다들 취재하면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기자들의 경우에는 인사 발표가 나면 그러니까 쭉 검색을 해서 그렇죠. 예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 쫙 조사를 해가지고 관련한 기사 이분이 이런 분이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기사로 만들어내는 건데 별로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이번에 찾아내는데 너무 많은 자료가 있어서 막 우후죽순 그런 자료들이 막 올라왔던 이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속보가 하나 전달이 됐습니다. 예. 김종인 대표가
당무를 거부했다는 소식입니다. 비례 비례대표 2번 안 주니까 당무 거부를 해요? 그런 겁니까? 자,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 대표의 불참 가운데 비대위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셀프 공천 논란 나는 할 말이 없다 더 이상. 그리고 순번 바꾸면 선거와 관련해서도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있겠냐라는 게 어제 여러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나온 얘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아까 우리가 민주주의 얘기를 네. 했는데요. 민주정당인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과 당원 여러분들이 실제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당을 운영하는 모습이라는 것이 저 정당이 집권하면 저렇게 국가를 운영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박근혜 정부랑 가장 큰 다른 점이 뭐예요? 저희는 독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희는 민주주의 하겠다는 겁니다. 지도자 한 명의 결정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거수개가 되지 아니하고 네.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평당원이든 일반 시민이든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네. 민주주의는 불편하고 또 불편한 제도예요. 민주주의를 하면서 효율성을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효율적으로 하려면 독재해야죠. 누군가 그냥 지배하고 통치하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근데 민주주의는 불편한 거예요. 그 불편을 감수하고 서로를 설득하는 것이고 그 설득을 내가 당할 수도 있고 시킬 수도 있는 것이에요. 네. 근데 내가 말했으니까 난 절대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받아들이지 않겠다. 내 말에 토를 다는 순간 이것은 잘못이다. 그건 짜르가 하는 거죠. 짜르가. 짜르가 하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민주주의를 해야 됩니다. 민주주의를. 자, 김종인 대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셀프 공천 논란 관련해서 그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다. 누구 말 듣고 하는 게 아니다. 시비 걸면 아무것도 일 못한다. 라는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들에게 그 셀프 2번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 마음대로 하셨는지를 좀 진짜 듣고 싶어요. 기자분들이 그냥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응? 근데 뭐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 정청래 의원 컷오프 때도 우리 박정호 기자가 물었지만 화를 내셨거든요. 정무적 판단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박근혜 리더십하고 김종인 리더십의 차이가 뭐냐. 독선적이고 남 얘기 안 듣는 경청하지 않는 리더십이 지금 21세기에 필요한 거냐라는 비판 담론이 우세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 우리가 또 경제민주화 하는데요. 네.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지금 2016년에 네. 이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네. 김종인의 경제민주화가 맞을 것인지 홍종학의 경제민주화, 우원식의 경제민주화, 장하라의 경제민주화 이것이 맞을 것인지 이제 당원들이 고민해 봐야 될 시점입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제일 심각한 문제가 토론이 없어졌다는 것 같아요. 논쟁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물론 조용해지긴 했어요. 과거에 막 찌그럭버그럭 뭐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이런 얘기가 많았다. 그래서 그게 뭐 늘 저 집안은 집안 싸움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논쟁과 토론이 없어지고 무엇보다 후보 경선을 하는데 토론하지 않는 이런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 ABC 칸막이 공천이 문제라면 이번에 그거는 없어지겠죠. 그래서 1번부터 25번까지 순번을 놓고 투표를 한다. 이런 방식. 그것이 뭐 부결될 수도 있고 가결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컨대 부결된다면 인준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게 처음부터 다시 세팅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김종인 대표가 당무 거부를 하고 일각에서는 그만두시라 차라리 나가라 이런 주장도 있고 또 이제 반대편에서는 이제 또 다시 이제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선거는 얼마 안 남았고요. 요즘은 어떻게 정리정돈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물론 그냥 나가시라라고 하는 것은 저는 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다만 문재인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요. 김종인 대표. 사실 이분이 원래 위원장이었어요. 기자들이 비대위 위원장 이렇게 썼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당 대변인실에서 대표로 써달라고 대표로 통칭해달라고 요구해서 저희들이 다 바꿨는데 원래 공식은 문재인 대표가 지명한 비대위 위원장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뭐 비례를 4번 하시고 지금 5번째 비례를 받으시는 건데 네. 기존에 계셨던 당에서 받았던 비례 그 당의 정책성과는 또 저희 당의 성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지배하실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런 당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에서 비례로서 당의 정체성을 맞추시려면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르셔야죠. 민주적 절차성의 근거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 주시고 네. 빨리 논의의 석상으로 오시는 것이 좋다라고 지금 새누리당도 저희도 지금 이렇게 하면 지금 옥새 논쟁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당대표 직인 찍어야지 되는 거니까 너희들이 버텨봐라 지금 이런 건데 네. 온당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고요. 네. 우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두 슬로건을 제가 요즘 항상 말하고 있는데 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람 사는 세상 이게 우리가 꿈꾸는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세상 아닙니까? 이건 정의롭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뭐 지금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공천됐던 분을 다시 또 수도권에 전략 공천으로 불러 올리지를 않나? 뭐 온갖 일들 또 갑자기 광주 그 북갑의 경우에는 뭐 정해져 있는 후보가 날아가고 뭐 알 수 없는 2년차 변호사가 새로 와서 또 논란이 벌어지고 예. 있고 뭐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이제 당의 전략가들을 쭉 취재를 해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김종인 대표가 당의 색깔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당의 정체성과 당의 색깔. 그러니까 김광진 의원님은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이 당의 성격, 색깔, 내용 그다음에 사람, 컨텐츠 이런 걸 전부 바꾸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당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권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옵니다. 저희 기자들이 이제 취재한 내용인데요. 자, 이런 김종인 대표의 노선에 그러면 당 중앙위 그리고 당원들, 지지자들은 동의할 건가? 이 문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우리가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말할 때 네. 항상 이 얘기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을 슬로건으로 내세우셨어요. 네. 그리고는 집권 3년이 지금 되니까 비정상의 일반화를 만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비정상을 그냥 보편화시켜서 그것이 정상인 나라처럼 네. 만들고 있는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을 그렇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될 정도로 저희 당원들과 60년 정통을 가지고 있는 이 민주당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제 중앙위원회가 그렇게 당원들의 뜻으로 네. 이 파행이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하루가 늦춰진 것처럼 네. 저희가 생각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계속 뜻을 하나로 모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걱정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야권 지지자들,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굉장히 많이 저희 방송 보고 계시는데요. 이 국면에서 도대체 유권자인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더불어민주당 취재하면서 늙은 정당 예, 비판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 그 비례대표 공천 받으신 분들 쭉 봤더니 대개가 60대예요. 그리고 평균 연령이 62, 3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40대가 거의 없고 50대거나 60대가 제일 많습니다. 더 올드한 정당이 돼버린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을 앞서 얘기하신 대로 청년을 대변하는 정당이 되기에는 너무 노후한 정당을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청년 비례 출신인 의원님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안타깝죠. 안타깝고 우리가 바라는 정당의 모습인 것인가 그리고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정당 100년가는 정당을 꿈꾸는 정당의 모습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들고 흔히 정치권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네. 우리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꾼이 아니라 이번 총선이나 대선만을 위해서 있는 정당이 아니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인을 양성하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중앙위원회 회의에 의원님 참석을 하시죠? 예, 원래 오늘 뭐 몇 군데 지원 유세를 해주기로 했는데 네. 참석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사실 어제도 480명 중에 그 과반수를 겨우 넘었어요. 네.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예. 근데 지금 후보들에게 전국에 있는 후보들에게 이틀 연속 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좀 가혹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 성원이 찰지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처럼 떨어져서 할 일 없는 사람들은 꼭 성원을 채워야겠다 이 마음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앙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중앙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가장 염려되는 건 어제도 인재근 의원께서 마지막 이제 할 때 네. 산회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가 있습니다 할 때도 박수로 추인해 주십시오 하고 그냥 막 끝내버리셨어요. 인재근 의원님. 예. 예. 근데 또 박수 추인으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면 네. 이건 정말 심각한 아니 문제다라고 민주정당에서 왜 박수 추인을 합니까? 북한도 아니고. 하는 거고 예. 다행스럽게 네. 뭐 인재근 의원의 지역구가 어디입니까? 강북인가요? 도봉. 도봉이군요. 예. 예. 근데 뭐 그 이번 임병 여사께서 평생 민주주의를 위해서 살아오셨던 분이기 네. 때문에 그분을 뭐 폄하할 생각은 예, 없습니다만 예, 하여튼 그렇게 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네. 오늘은 이제 사회를 김용익 의원께서 보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기에 네. 절차적 민주성은 지켜지지 않겠냐, 음. 박수 추이는 최소한 없지 않겠냐라고 네. 하는 안도감은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토론이 사라진 정당의 모습을 네. 빨리 정상화로 복원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참 남의 나라 얘기해서 참 그렇지만 캐나다나 또 미국이나 또 유럽의 여러 나라들 사실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그리스, 스페인 이런 나라들도 국민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토론과 논쟁이 있는 그리고 대안을 찾아가는 그런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쩌다가 이렇게 토론도 논쟁도 없고 내가 결정했으면 끝, 왜 토를 다는 것이야? 라고 비판하는 문화가 다시 도래한 정치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게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럼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가 여실하게 본 것처럼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네. 사실 필리버스터는 정말 재미없는 제도입니다. 뭐 몇몇 얘기를 제외하고는 감동도 감화도 없는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기도 하고 한 법안만을 가지고 100몇 시간을 얘기하는 건 얼마나 지루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열광해 주셨거든요. 그럼요. 그게 민주주의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의회 민주주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그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 바라는 바입니다. 그 뜻을 빨리 받아서 정치권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해야지 그저 자기들 편한 정치, 구태 정치의 답습 이걸로 가서는 30년 전, 40년 전에 하던 그 정치의 모습으로 다시 시계를 돌리는 모습들은 온당하는 것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이 원하는 그 정치의 길로 빨리 가야 합니다. 네, 구태 정치의 답습을 여기서 끊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상황이면 김종인 대표 체제로 되겠나라는 비판도 좀 있어요. 원님은 어떤 대안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근데 하여튼 지도부가 선정되면 그게 네. 누가 됐든지 간에 물러나란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본인이 정치적 결단을 하시든 뭐 하시든 그거는 또 본인의 문제겠지만 네. 일단 물러나라고 흔드는 것 이 모습은 당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다만 물러나라고 하는 것과 이러이러한 것은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라고 네.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을 말하고 또 당원 당규를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켜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당원 당규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키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자신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ABC 칸막이 공천 이 문제는 오늘 중앙위에서 어떤 인준 절차를 밟게 될지 저희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주 나오세요. 뭐 이제 특별히 출연료 주세요. 이제 출연료 저희가 드리죠. 이제 그 현역
배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 저희가 출연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먹고 살 일이 걱정이니까요. 좋은 일자리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김광진 의원 출연료 드릴 수 있게 여러분들 10만인 클럽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민주 사장님들 광고 많이 봤습니다. 제가 저희 현장으로 10만인 갑니다. 클럽을 이렇게 확보해 오면 예, 예. 그 다이아몬드 회원 이렇게 되듯이 예, 예. 한 명당 뭐 5% 이렇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10만인 클럽이요. 10만 원 내는 클럽이 아니라 네. 10,000원 내는 클럽이에요. 아니, 만 원에 5%라도 제가 좀 아, 네. 아유, 우리 김광진 의원님 저희가 저기 그 손잡고 같이 방송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네, 출연료. 제가 4년 내내 종편에 좀 많이 나갈 걸 그랬어요. 제가 종편 출연을 한 번도 안 해서 네. 지금까지 4년을 버텨왔거든요. 네. JTBC 딱 그거 빼고는 한 네. 번 1분도 출연을 안 한 사람인데 아, 그렇군요. 먹고 살려고 다시 종편에 나가기는 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종편에 나가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를 가질 수 있도록 제가 홈쇼핑하면 많이 좀 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김광진 의원님하고요. 저희가 이제 또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예. 예. 김광진 의원을 종편에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마이뉴스를 적극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진 의원님 힘내세요. 꼭 뵙길 바랍니다. 하나만 언제나 제가 지정. 시간상- 또 할 네. 얘기가 있으세요. 예. 이런 상황이 되면 많은 분들이 당 떠나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물론 이 방송을 저희 당 당원만 듣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만 당원분들께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10만 당원이라고 해서 온라인 입당을 하셨던 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나가시면 안 됩니다. 올해 물론 당에 계셨던 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새로 당에 오신 분들이 떠나시면 저희가 이번 선거 끝나면 또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이 있고 지도부를 새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에서 지금이 잘못이다라고 하면 당의 주인으로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잘 지켜주실 수 있도록 당에 남아주시면 좋겠고요. 네. 사실 여러 가지 고민점들이 있는데 그건 차차 나와서 돈 받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영희님, 미네소타 잭맘입니다. 제가 후원한 첫 번째 의원님이세요. 예. 이 시대의 참 발언인 김광진 의원님이 있어 희망이 보입니다. 화이팅 하세요. 여러 의견들 주셨습니다. 별풍선 주신 분도 계시고요. 막말 트럼프 홍창선이 사퇴해야 됨 이런 의견 주신 분도 계십니다. 청년들로 장사하다니 정말 이럴 줄은 몰랐다. 총 1,300만 원 없으면 청년 비례 못하는 겁니까? 너무하네요. 이런 의견들 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가요 김광진 의원님 모시고 바른 목소리 네, 진실의 힘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